네, 첫 번째 주인공, 실루엣의 주인공, 바로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대표가 많은 정치권에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친명계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과 사퇴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항상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그냥 평시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강한 책임론과 사퇴론이 요구되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겁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전당대회 도전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뜻으로도 일부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전면전이다. 여권 관계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무례한 발언이다. 주로 친명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면 친청계에서는 일반론이요. 열심히 하자는 뜻이요. 거의 설마 대통령 향한 발언이겠어?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이 표현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표현이라는 거죠. 언제 들어봤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에 한 말입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썼던 말을 똑같이 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파면 선고 후 정권은 짧다라는 그 표현을 현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꺼내 써서 여권은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자, 김유정 의원님, 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 선전포고입니까? 아니면 일반론적인 말이요? 라는 겁니까? 저는 정면 승부하자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전면전 선포다. 네,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오메. 지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걸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야당 시절에 정권을 향해서 하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대표인가요, 지금?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워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유감인 것은 뭐냐면 여태껏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 때나 아니면 네네. 굉장히 어떤 중요한 모멘텀일 때 항상 뭔가 그거를 더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 성과를 흐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항상 비판받고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금 G7 벨기에 순방 떠나고 나서 예. 환송에 못 나가고 그다음에 고창 선우사 다녀와서 이원택 당선인이랑 오찬하고 그러고 와서 어제 그 최고위에서 첫 일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을 아끼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대통령 순방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는 내부에서 뭔가 일을 만들지 말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근데 지금 야당 시절 정권을 향해서 그 쏟아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선전포고다. 예. 그리고 오. 나에겐 국민이 있다. 국민은 당원이다.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난 읽는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인 이야기인가요? 딴지 게시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당원들도 많이 가서 읽고 글도 올리는 여론 광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국민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 때 말씀한 대로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포용하고 넓히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정면 지금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 끝나도 이 찝찝하고 개운치 않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2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를 생각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힘도 빠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 정권은 짧다. 선전포고다. 이 정청래 대표 발언에 친명계 커뮤니티 반응은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정권이 짧으니 뭐요? 처신 잘하는 말이요? 대놓고 협박질을 하네. 진짜 한번 해보자는 것이요? 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정권은 짧다. 김유정 의원님의 해석에 따르면 선전포고 던지고 정청래 대표는 딴지 게시판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김원주 씨가 운영하죠.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 결의. 가끔 문화 인사드리겠다. 늘 처음처럼 감사. 정청래 대표의 지지층을 결집했다. 하러 갔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만의 선전포고냐? 많은 여권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친명계 쪽도 이미 먼저 한참 전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사고로 따지면 쌍방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방심과 나태가 부른 참담한 결과를 깊이 성찰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의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도부 모두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고위원 2명만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명계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떨어져도 당 지도부는 함구한다. 정청래 지도부 총사퇴하라. 오, 불출마 선언해라. 김용 전 부원장, 정 대표 본인의 판단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물러나라 이거죠. 이쯤 되면 친명계에서도 사실은 총공세에 나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최고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선거 말미부터 찝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할 얘기 했어야 되는데 정 대표 수도권 선거 어려운데 전북에 많이가 있었다. 차기 당권 문제, 개인적 명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기 정치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친명계, 대통령 쪽에서도 사실은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까지 차출하며. 그러니 친청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도 못할 말은 아니다. 열받을만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권은 짧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요 양쪽 사이에서 미묘하고 애매한 입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반드시 되도록 선거 전략을 짤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저는 시간만 남 지역을 돕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코스피가 8천이 넘고 수출이 최고고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고 느끼고 예. 계셨어요. 그냥 밑바닥에서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네. 나의 삶이. 정치권은 늘 늦게 반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야가 세울 때다. 친명과 친청 세게 지금 정면으로 붙고 있는데 성취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8월에 전당대회잖아요. 8월 17일 날 전당대회니까 당의 노선을 둘러싼 투쟁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정권은 짧다라는 노선투쟁적 발언이 아닌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선 넘었다. 손 넘었죠. 왜냐면은 정권은 짧으니까 맞죠. 정권 짧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이 짧으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4년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5년, 우리나라는 그 과거 독재 정권의 그런 역사 때문에 아주 짧은 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뭔가 국민들께 서둘러서 빨리 일하면서 원래 뭔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정권은 시간에 쫓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강하게 진보적 스탠스를 보여왔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도 확장, 중도적 스탠스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서 국정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용주의를 외치고 여당, 집권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을 계속해서 뭔가 당에도 진보적 스탠스를 보였던 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정면으로 정권은 짧다라고 하면서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지금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노선투쟁은 지금 대통령의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진보적 스탠스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중도 확장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임기 중반을 넘어갈 때 진보적 그 아젠다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하시고 딴지 게시판, 아까 딴지 게시판 말씀 나왔습니다만 한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민심,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께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왜 특정 언론은 또 안 나가잖아요. 특정 언론 질문은 받지도 않잖아요. 오른쪽 얘기를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얘기를 안 들으면 집권은 국정 운영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왼쪽의 진영의 왼쪽 사람들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확장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애타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께서 어떻게 그 한쪽 얘기만 들으면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대통령과 발맞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분위기 속에서 친청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재은 대변인이요. 친청계로 분류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거 엄청 욕했었는데 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권은 짧다 발언도 충격적이지만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여당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거 내가 엄청 욕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굉장한 불쾌감이죠. 이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 간에도 또 설전을 벌입니다. 여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친명계에서 당에 징계하라 안 하고 난리가 났죠. 제명이나 말 당에서 제명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통화했는데 그 취지를 왜곡해내? 이재은 대변인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찰하겠다. 결국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어허. 김광삼 변호사님. 어우, 분위기가요. 살벌합니다, 뭔가. 그런데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호감 있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저도 호감을 아주 갖고 있지 않는 정치인. 아니 그건 뭐 이제 지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정청래 대표가 핍박받는 정치인이 된 거야. 엄청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정치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호감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별로 호감 같지 않았는데 뭐 가끔가다 보면 호감이 간다. 호감은 아니에요. 호감은 아닌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지은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처럼 설마 이런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친윤들이 극성맞게 난리를 쳤습니까?
결국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도 굉장히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못 보여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때는 지금과 데칼코마니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이 있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친인들이 계속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패배의 책임이 당에 있는 거, 정청래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해외 순방 가는데도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에 있는 거고, 김민석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친명 의원들, 친명 정치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틀린 점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친윤이 그렇게 설쳐들 때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비유만 맞추려고 했죠. 근데 정책내는 달라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아주 엎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한마디씩 던진단 말이에요. 정권은 영원할지 아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투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예. 물이 가득 차면 그릇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 자체가 뭔가 당원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둘이 극적으로 대결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권력의 정점이 있는 이제 대통령도 마치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또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내는 자신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전에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하고 붙었잖아요. 압도적으로 박찬대를 이겼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박찬대 편을 노골적으로 안 들었지만, 아, 거의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구나,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이걸 끝까지 가면 지난번 박찬대 이겼을 때처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속내,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지금 뭐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분노의 게이지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볼 때 그게 진정성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언어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거 엄청 있게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떨어졌어요. 62.4. 물론 이 여론조사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주로 많이 더 반영돼서 실제 여론평가보다 과대 표집됐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를 보자는 거죠. 50.4. 그럼 많이 떨어졌네요, 대통령 지지율. 안효한 의원님, 지금 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권력 싸움, 결국 이 전당대회에서 극으로 달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명백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 김민석 총리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김광선 변호사님 등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아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이렇게 거칠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인데, 정청래 대표가 금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의 말도 있고, 정청래 대표가 좀 불쌍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충돌은 더 격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정권사에서 대통령 임기 1년 안에 당대표와 둘러단 싸움은 사실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당대표가 이준석이라는 특이한 선거 때 뭐 서로 결이 맞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 그것도 아주 큰 표차로 이긴 대통령 하에서 여당 대표와 충돌? 저는 상당히 충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앞서 정권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건 전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보면서 이건 독재 정권 시대 야당 대표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뭐 박정희 시대 야당 대표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그 표현인 저는 이게 누가 말한 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을 놓고 정상적이라면은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언론을 상대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과잉 해석하지 말아라고 정청래 대표의 해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해명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존심 싸움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그리고 저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 이 말을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원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원은 민주당은 영원하다. 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부류가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흐름이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흐름은 아니다. 이재명은 사실 흘러온 돌이다. 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대권 후보를 놓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나요? 경쟁을 할 때 이미 그때 민주당 내에서 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맥락상에서 볼 때 민주당의 정통 흐름은 정청래 본인은 나다. 이재명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급수로 따질 때는 상당히 아래였죠.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7대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사실 옆에 가지 못할 그런 사이였죠,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큰 맥락상에서 본다면은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그 세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야, 근데 당원도 우리 편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그 대변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전 대변 이야기는 윤석열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다면 내란 수계 아닙니까?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부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국민의힘당 같습니다. 사실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 정당이 국민의힘당인데 문제는 이 뉴스에 이제 치일 것 같아요. 앞으로 8월 달까지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 문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당 기사는 적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당 내 내분 문제는 사실 야당 내분보다 훨씬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확대가 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영환, 김경삼 변호사님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부터 뭐 대권 주자급의 뭐 체급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배지 달았냐라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